중국인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지난 29일 인천을 통해 들어온 약 3,000명의 중국인들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을 여행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을 비롯하여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쉽게 말해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 절차를 통해 또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을 여행하던 중국인들 중 1,352명이 국내에서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행방불명된 이들의 확실한 신원이나 위치를 알 수 없죠. 그렇다면 여행사를 통해 찾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 나올 텐데요. 현재 한국문체부는 179곳의 중국 전담 여행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전담 여행사 체계는 썩어 빠져 있죠. 이 중 34곳이 관광객 무단 이탈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러 차례 제재를 받으면서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죠. 상위 5개의 문제업체를 살펴보니 한 곳은 업무정지 9차례, 시정명령 10차례를 받았고 다른 업체 역시 업무정지 8차례, 시정명령 10차례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을까요? 분기당 평균 이탈률이 5% 이상이면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없지만 3%에서 5%는 영업정지, 3% 미만은 시정명령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실효성이 없는 제재는 계속해서 중국인들의 은폐와 불법 체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현재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하죠.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도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는 총 11,191명인데요. 이 중 90%가 넘는 1,412명이 중국인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무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긴 후 잠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일부는 제주도를 벗어나 서울이나 경기 등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법 체류자들이 조용히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죄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동안 중국인들이 한국 땅에서 저지른 만행들은 욕을 참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데요. 당장 지난달만 해도 제주도에서 이웃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던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은신처에 머물던 불법 체류 중국인 3명 또한 출입국에 인계되었죠. 하지만 이 정도의 범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작년에는 서울 관악구의 모텔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여 약 280명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구속되었죠. 이 중국인 역시 신분이 등록되지 않은 체류자였고 자신의 여자친구 명의의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약 140만 개의 메모리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들의 범죄는 절도와 몰래카메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6년에는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한 여성에게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이 흉기를 휘둘렀고 여성은 결국 흉기에 맞고 사망하였죠. 2012년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던 한 중국인이 주택가에서 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중국인은 성폭행까지 시도하였고 살해한 뒤에는 시신을 수백 조각으로 토막내어 검은 봉투에 담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죠. 이 외에도 불법 택시 운영과 허가받지 않은 업소 운영 등 중국인들은 한국에게 직접적인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죠.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은 거의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을 가지고 있죠. 신원이 확보되지 않으니 일반인들보다 과감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밀항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무비자나 단기비자 등의 합법적인 입국 방법을 사용한 중국인들 또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무비자나 단기비자를 가지고 입국하게 되면 많은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확한 신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비자가 만료되고 난 뒤에도 한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허술한 체계를 이용하여 계속 한국에 남아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에 썩어빠진 중국 전담 여행사들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단체로 들어온 관광객을 소규모로 재편성해 따로 움직이게 만드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들이 제출하는 서류와 명단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시스템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중국인들의 범죄를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국민들은 안전과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반대하고 있죠. 하지만 정부는 원활한 외교와 관광 수입 등을 이유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안전보다 수입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수입적인 측면으로 봐도 이는 딱히 국가에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의 불법적인 범죄 행위 처리에도 많은 돈과 인력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